일부 도입부와 흙수저 시절.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이 있다면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왕보다 더 왕 같았고 세상을 움직였으며 4명의 왕을 섬기고 2명의 왕비를 배출한 전무후무한 인물.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인물은 바로 조선 전기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킹메이커 한 명의입니다. 그는 어떻게 미천한 관직에서 시작하여 조선의 정치를 설계하고 왕실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능력과 야망, 그리고 냉혹한 현실 정치의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한명회는 세조시대의 시작이었던 계유정난을 기획하고 성공시킨 핵심 책사였으며 이후 예종과 성종시대까지 권력을 유지한 조선의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의 권력은 단순히 높은 관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치밀한 설계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희대의 권력 설계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의 초라했던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명회는 개국 공신의 후손이었지만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명문가의 후손이었으나 과거 시험에서는 번번이 낙방했고 간신히 얻은 관직이라곤 한직 중에 한직, 경덕궁직이 전부였습니다. 사방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그야말로 흙수저 신세였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 시기는 한명회의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굶주림과 세상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그의 나이 39, 관직에서조차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던 그때 한명회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대의 강력한 왕족이었으나 중앙 권력에서는 소외되어 있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이야말로 조선의 혼란을 수습하고 왕이 될 자질과 야망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수양대군 역시 한직에 머물던 한명회에게서 번뜩이는 냉철한 책략을 읽어냈죠. 이 두 야신가의 만남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2부 킹메이커의 설계 계유정난의 주역. 수양대군과 손을 잡은 한명회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강력한 행동대장들을 모을 것. 둘째, 정적을 완전히 제거할 것. 한명회는 인재를 알아보는 그의 뛰어난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용맹한 무사였던 홍달손, 걸람 등을 수양대군의 측근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훗날 계유정난의 칼날을 휘두르는 핵심 무장 세력이 됩니다. 한명회는 이들을 통해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비밀 조직을 철저하게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3년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이 쿠데타는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한명회는 김종서의 집을 기습하는 계획부터 시작해 궁궐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모든 단계를 설계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김종서를 비롯한 반대파 수뇌부가 방심하도록 유도했고 단 하룻밤에 그들의 목숨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속전속결 전략을 썼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수양대군은 정권을 장악하고 마침내 1455년 세조로 즉위합니다. 이 모든 공로의 중심에는 한명회가 있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정난 공신 1등으로 책봉하고 곧이어 좌익 공신 1등까지 수여하며 그에게 막대한 권력과 부를 안겨줍니다. 과거 한직을 전전하던 흙수저는 이제 조선의 권력 핵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까지 오르며 세조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권력 기술은 단순히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철저한 융합 전략이었습니다. 3부 권력의 덫 왕실과의 사돈관계. 한명회 권력 유지의 핵심은 그의 딸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첫째 딸을 예종의 왕비장순왕후로 둘째 딸을 성종의 왕비공예왕후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두 왕의 장인국구이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의 권력은 왕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혼인 전략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을 때 한명회는 원상,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대신으로서 어린 왕의 뒤에서 국정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예종 역시 병약하여 짧은 기간 통치하다 세상을 떠나자 한명회는 또다시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예종에게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회는 정희왕 후 세조의 왕비이자 사돈을 설득하여 예종의 조카였던 성종을 다음 왕위에 앉힙니다. 성종은 나이가 어리고 왕실 내 지지 세력이 약했습니다. 한명회에게 성종의 즉위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린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한명회는 다시 한번 원상이 되어 수렴청정을 하는 정의왕후를 보좌하며 국정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대리했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 3명의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왕비의 아버지 국구가 됨으로써 어떤 신하도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권력 기반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의 집은 압구정이라 불렸는데 이는 너무나 호화로워 왕의 행차를 불러들일 정도였습니다. 당대의 시인들이 그의 집을 노래할 정도로 그의 부와 권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부 한명회의 몰락과 권력의 한계.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명회의 시대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력은 세조와 정의왕후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을 때 완벽했지만 성종이 점차 성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숙부와 어머니의 수렴청정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성년이 되자 강력한 왕권을 열망했습니다. 성종은 아버지 세조처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신 세력, 특히 한명회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종은 직접적으로 한명회를 공격하는 대신 새로운 신진 사대부 세력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살인파의 등장입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이살인 세력은 공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한명회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물론 한명회는 당대의 최고 책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연륜을 이용해 성종의 견제를 피해갔습니다. 1482년 성종의 왕비였던 패비윤씨가 폐위되고 사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이 죽은 후 성종의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왕실에 심어놓았던 정치적 울타리가 점차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성종은 점점 더 한명회에게서 거리를 두었고 1487년 정현조의 영모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의 세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명회는 노년의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비록 성종이 사돈 관계였던 한명회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명회는 이듬해인 1488년 7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으로 그의 권력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부 무덤까지 파헤쳐진 권력의 최후. 한명회의 최후는 권력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역사의 경고였습니다. 그가 죽은 지 10년 후인 1498년 무오사화가 터집니다. 살인파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문제가 되어 연산군이 대규모 숙청을 단행한 사건이죠. 이때 이미 세상을 떠났던 한명회는 다시 한번 역사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연산군은 세조의 공신들을 비판하고 숙청하는 과정에서 한명회를 가장 큰 역적으로 지목합니다. 한명회는 부관참시라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어 다시 목을 베는 조선시대 최고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4명의 왕을 조종했던 한명회는 죽어서까지도 왕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킹메이커의 탄생과 몰락. 한명회의 삶은 조선시대의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왕권을 위협하는 권력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치적 줄타기의 명수, 권모술수의 대가, 그리고 탁월한 인재관리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인의 권력이 왕권을 뛰어넘으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이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명회는 영원히 권력의 화신이자 흑수저 출신의 야심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교과서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장일 것입니다.